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서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네. 자금관리 직원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잡혔으니까 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일단 지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금괴라든가 그다음에 예금 계좌라든가요. 그리고 이런 피해 금액들의 출처를 좀 생각보다는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리적으로는 회사일 뿐이지, 아직까지 주주들은 이 횡령 사건의 주주들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그런 피해 금액들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해 주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네. 이번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아직 정확한 네네.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네. 사내 윗선까지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빨리 잡히는 게 뭔가 찜찜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약간 좀 의혹 제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 맞죠? 지금 이모 씨가 잡히고 나서 윗선 개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회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과거에 최모 회장의 2016년 특경법 위반으로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네. 사실관계하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뭐 주식담보 대출이라든가 굉장히 고액의 그런 음. 내용들이 퍼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의혹들이 지금 최 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피해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장 내지는 등기 임원들을 비롯한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점이 드러나면, 음. 아무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음.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소액 주주들은 어찌 됐건 지금 횡령을 한 직원이 잡혔으니까 뭔가 좀 네네. 이제 사건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제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네네네.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소송만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정확하게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횡령 사건이 형사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네. 횡령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횡령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뭐 배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 더 나아가서는 횡령 이제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음. 횡령 시점 이전에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과 이 횡령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또 법리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횡령 시점 이후에 난 공시를 믿고 그 이후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비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좀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고, 네. 반면에 횡령 이후에 난 공시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횡령 시점 이전이죠. 네.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그분들은 횡령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가 하락이 이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건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를 다 밝혀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다소나마 허들이 이후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조직적인 그런 범행임이 밝혀지면 그런 인과관계도 충분히
그러니까 소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네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런 소액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이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해야지 맞는 거네요. 그렇죠. 횡령의 음. 피해자는 회사지만 그와 같은 횡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 네.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못해서 주가가 폭락한 그런 책임을 회사 측에다 묻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많은 법무법인에서 지금 집단 소송 진행할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아직 각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간으로 모집 인원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어제 접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한 100여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또 오늘 또 새로운 법무법인 저희 법무법인을 포함해서요. 네. 예, 새로 모집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주말 이후 다음 주 정도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수사 절차에 따른 또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러면 소송을 하면 이게 소송 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알 수 있나요? 소송 기간은 다양한 집단 소송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짧게는 1, 2년에서 좀 길게는 4, 5년 이상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네요. 예, 상당히 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가 조금 빠르게 발표가 돼서 불법 행위와 그리고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그 감사의 책임이 있는 대내외적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 내지는 주체들의 책임이 좀 명확해지면 그래도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명확한 편이거든요, 이 사건은. 네. 그리고 금액은 지금 현재는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래가 다시 재개가 만약에 상패가 되지 않고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거래 재개 이후에 형성된 주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그 주가에서 거래 재개 이후에 형성된 그 주가의 차액 정도가 이 주주분들이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데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은 이 해당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가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다. 그리고 이분이 작년 어느 시점에 들어간 주식 주가가 13만 원이다. 하면은 약 8만 원 정도가 손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액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소송의 이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기간까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서서도 변호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소송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지금 상태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가해 행위를 했던 위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접적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법적인 어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나아가서 집단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현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나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승소 판결의 효력을 내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로서 주주분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주들의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정말 이게 진짜 현대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이 회사가 임플란트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고 업계 1위잖아요. 상장사 회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도 반드시 좀 따라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과거에 아주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 한 건 정도
그리고 해외에도 한 건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규모는 1,800억, 1,900억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건 문제의 핵심은 내부 통제의 기본조차 안 지켜졌다는 것이거든요. 자금, 인출 기록, 이런 여러 가지 그 회계 재무와 관련된 그 기능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애초에 내부 통제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려니와,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 외관법에 따른 외부 감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 위조된 증명서들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감사 의견을 낸 그 외부 감사인의 책임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상 내외부 감사 이런 시스템에 재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